예민수의 경제 토크 항상 시장의 중심적인 시각을 잡아주시는 분이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과 바이오 얘기하겠습니다. 대체 최근 한 달? 네, 바이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 전에 사실은 뭐 그죠. 대장주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죠. 강하게 가다가 뭐 탄핵 사태 이전이었잖아요. 그 네. 전부터 이제 바이오가 엄청 흔들리면서 뭐 알테오젠 가지고 그냥 맨날 뭐 줄여서 알테라 그러대요. 방송국에서도 뭐 알테 얘기만 하더라고 그죠. 네, 맞습니다. 엄청 큰 변동성이 지금 있었고 다행히 이제 어제 오늘 조금 반등이 오는데요. 무슨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바이오? 그러니까 일단 하락 원인을 보면 네. 이제 11월까지 굉장히 좋았죠. 11월 네. 초까지 좋았고 알테오젠이 흐름이 언제까지 좋았냐면 11월 11일까지 좋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때 이제 11월 10일 날 다이치 산교와의 이제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급등을 했고요. 그 이제 기다렸던 거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언제 뭐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쯤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이치 산교는 아마 연내에 나올 거야 그랬는데 빨리 나왔죠. 또 그 전에 이제 이미 한번 제가 알기로는 11월 4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오셨대 한국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뉴스 때 개인들이 사게끔 꼬신다는 거죠 시장이 그죠. 네, 그게 그렇죠.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항상 기술 수출 이후에 네.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바이오가 뭔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세론 네. 현상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건 이제 2015년 예.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유한양행이 예전에 이제 기술 수출한 게 이제 맥나자가 승인이 되면서 이게 로열티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올라갔죠. 근데 알테오젠도 그래서 로열티가 들어오는데 그래서 올해 한 3번의 기술 수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머크와의 계약이었고 독점 계약, 비독점을 네. 독점으로 바꾼 거였고 또 하나가 이제 산도즈와의 계약이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드는 모든 그 바이오시밀러 약품에다가 SC형을 쓰겠다. 그 대신에 거의 백지 수표처럼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항목들이 만들 때마다 별도의 돈을 낼 수 있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이치 산교였는데 이 세 개를 합치면 적어도 70만 원 이상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네, 말이었죠. 맞아요. 네, 예. 73만 원인가 목표까지 제시하셨는데 저도 그 논리에는 동의를 하지만 문제는 주가는 왜 그럼 11월 달에 빠졌냐.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빠졌습니다. 정확히는. 눈치 보다가 이게 갑자기 근데 또 그때 알테오젠은 무슨 문제가 또 생겼냐면 갑자기 할로자임이라는 경쟁사에서 맞아요. 뭐 소송을 특허 소송을 걸 수 있다, 네. 뭐 제기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머크와 이제 머크한테 건 거죠, 정확히 네.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렇게 보면 할로 소송 걸고 그죠. 예, 뭐 머크도 이제 개인 대주주가 뭐 공시하면서 갑자기 막 그날 한 20% 빠지지 않았어? 그걸 부하까지 돌리고 그죠. 뭐 엄청난 그게 11월 21일이었는데 그날은 거의 뭐 20% 장중에 20%까지 빠졌다가 그렇죠. 네. 예, 종가에 오히려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돌아왔으니까 사실은 이제 뭐 거의 안 빠진 그때 거죠. 그 장주에 부하까지 돌렸어요. 예, 장중에 플러스도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이제 일부 대주주가 이제 개인 대주주가 그러니까, 뭐 네. 좀 샀다라고 해서 누구의 처남이 올랐는데. 처남이더라 뭐 그죠. 예. 근데 알테오젠은 바뀐 건 없는데 지금 이제 할로자임이 시가총액이 제가 알기로는 8조가 안 됩니다. 8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지금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16전에 예, 그죠. 16조 정도 됐죠. 많이 20조 넘었었을 22조까지 네. 갔었으니까 사실 알테오젠은 훼손된 건 없는 걸로 보는데 그러니까 할로자임 입장에서는 사실 특허를 소송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저 회사가 잘 나가면 자기가 이제 차지해야 될 시장을 지금 다 뺏기는 거거든요.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알테오젠한테 한 번은 대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던 직이던 태클을 건다. 그렇죠. 태클을 일단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상용화를 한다. 그 전에 또 무슨 얘기했었냐면 머크가 그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SC형에 대해서 조만간에 상용화를 빨리 할 거다. 그 이제 그것도 생각보다 빨리 발표했습니다. 그 데이터를.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럼 상용화가 빨라질 거라는 것들이 이제 시장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바로 이제 할로자임에서 딴지를 건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뭐 머크가 소송을 거꾸로 건 걸 보면 1년 이내에 결론이 나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은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이제 알테오젠이 그러고 나서 좀 다시 살아나려고 이제 했는데 그런 찰나에 또 미국의 보건부 장관이 로버트 F 케네디 그렇죠. 예, 부분이 되면서 미국 FDA랑 사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누가 안 좋냐면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걸 간과했었는데 예전에 이제 코로나 시기 때 미국 바이오주 안 좋아해요 요즘 그럼. 그죠? 예, 그게 안 좋은 네, 이유가 네, 네. FDA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를 극복시켰는데 나의 공은 하나도 없고 코로나에 오히려 코로나를 극복 못한 것 같아서 쫓겨난 측면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FDA가 좀 뭐 좀 서운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FDA를 어떻게 보면 좀 누르기 위해서 로버트 F 케네디를 지목했다. 그분은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보건부 장관 할 사람이 백신을 맞으면 뇌가 녹는다 뭐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라. 근데 노벨상 수상한 미국의 77인인가가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공화당 뭐 이제 청문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뭐 그 부분은 이제 좀 유야무야 된 것 같고요. 아마 그분이 포지션을 바꾸든가 그분이 뭐 낙마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만 좀 그건 좀 지켜봐야 돼. 그 이슈는 이제 좀 사그러든 것 같고요. 때마침 또 트럼프가 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시장 금리가 4.5% 근처까지 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금리 인하 기조가 좀 꺾일 수도 있다. 둔화될 수 있다. 예, 그런 뭐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먼저 하면서 채권 금리 튀고 달러가 강해졌죠. 달러도 강해지고 채권 금리도 튀고 그러면서 그러면 금리 인하를 못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 금리가 당분간 높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감도 사실은 바이오에 작용을 좀 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조금 시장 금리가 좀 안정이 되고 있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것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봤는데 금리가 튄 것도 그 부분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12월 달 들어서 제가 볼 때는 12월 3일이 기점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을 전반적으로 돌리려고 했던 시기에 바이오도 돌리려고 했습니다. 알테오젠이 이틀 연속 장대 양봉을 내면서 돌리려고 했는데 이때 딱 마침 이제 계엄령이 이제 떨어지면서 또 이제 망설이고 있는 구간. 그러면 근데 또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만 지금 다 말씀드렸는데 리가켄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보면은 시가총액이 뭐 거의 4조 가까이 되는 회사죠. 시총 코스닥의 4위인데 계속 여기도 마찬가지로 11월 11일까지 계속 잘 달리다가 그 뒤로 빠졌다가 올라오는데 차이는 뭐냐면 알테오젠은 특허 관련된 이슈가 하나 더 엮였기 때문에 121선 밑으로 빠져서 지금 121선을 못 뚫고 있는 거고요.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항상 거의 막히는 자리가 있죠. 근데 리가캠은 121선을 터치하고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리가캠의 가장 핵심 기술은 링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의 가장 큰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항암제는 첫 번째는 이제 면역 항암제죠. 아까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 같은. 근데 여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키투르다랑 옵디보로 그냥 끝난 겁니다. 셋업이 시장 정리가 됐다. 예, 시장 정리가 되면서 그들이 제형을 변경하고 다른 이제 암들을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이치 산키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가 ADC 일본 기업인데 표적 항암제의 1위 기업입니다. 그러면 표적 항암제라는 거는 기존의 항암제가 먹었을 때 부작용으로 머리털이 막 빠지고 뭐 온몸이 힘들어서 며칠 항암제 맞고 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암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80년대에 항암제 한번 맞고 오시면 거의 일주일을 알아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의 죽죠 반. 왜냐하면 정상세포도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항체에다가 독성 물질을 기존의 항암제의 독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 항체가 그 암세포만 딱 찾아가서 딱 붙으면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독성 물질을 딱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만 공격을 하겠죠. 그래서 그걸 표적 항암제라고 하는데 이 링크 중간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게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레고켄 바이오였잖아요 예전에. 네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잘 쌓는다, 레고처럼 연결시켜준다 이런 의미였던 거거든요.
근데 리가켄바이오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술 수출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최근에 기술 수출한 기업들이 임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시스톤이라고 해서 그 중국 기업이 있는데 저기서 지금 혈액암 치료제 만들고 있는데 임상 결과를 발표했더니 예. 이 링커가 안 부러져. 그러니까 다이치 산교가 만들었던 ADC 항암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자꾸 가다가 끊어져. 이게 그러니까 항암제를 만약 예를 네, 들어서 네. 한 100개를 보내면 네. 한 4, 50개 정도가 링크가 끊어져가지고 네. 이 독성 물질이 엉뚱한 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항암제보다는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네. 뭐 머리가 뭐 여기가 뭐 빠진다든지 예, 아니면 뭐 어디가 부작용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를 줄이는 게 ADC의 가장 관건인데 그거의 링커 기술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뭐 기업 설명을 너무 오래 했긴 했지만 네. 이 두 기업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바이오텍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이 비만 쪽 이렇게 갑자기 급등한 건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물론 뭐 그렇죠. 뉴스가 좀 있긴 했지만 그죠? 그 이제 그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예. SK가 생각보다 바이오 회사들을 많이 음, 인수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네. SK 케미칼 최종면 회장, 최종연 회장인가 그분이 이제 예전에 예. 그러니까 지금 SK 그룹 수장 말고 원래 두 개로 쪼개져 있었잖아요. 그쪽에서 이제 바이오를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놨던 회사들 중에 SK 팜테코라는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기 세종시 근처에다가 한참 됐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저거 왜 짓지? 뭐 이렇게 뭐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경에서 지금 단독 보도로 낸 거죠. 추정입니다. 이거는 추정인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한 2, 3조 정도의 계약건이 되는 것들을 원료 의약품을 GLP 계열의 원료 의약품을 여기서 SK 팜테코에서 만들기로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럼 이 원료 의약품을 가지고 누가 만드냐면 그러면 완성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펩트론이 만들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공장과 펩트론이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부지가 있는데 거기와 한 차로 15분 거리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면서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를 간 거죠. 근데 SK 팜테코는 상장이 안 되는 회사고 예. SK의 손자 회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SK가 주가는 올라가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게 뭐 실현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출은 26년 이후나 잡힐 텐데 지금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 평가 중입니다. 지금 펩트론과 일라이릴리가. 그러면 이제 계약 당사자는 일라이릴리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이유는 비만 치료제 지금 두 군데서 가장 큰 데는 두 군데에서 만들고 있는데 하나가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죠. 근데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공장을 지어서 만듭니다. 근데 일라이릴리는 위탁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탁 생산을 한국에다 맡겼다 원료를 완제품은 그러면 펩트론이 만들겠구나. 그러면 펩트론이 만드니까 이거 저거를 대비한 거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맞잖아요. 이걸 한 달에 한 번 맞는 걸로 바꾸는 게 지금 펩트론의 기술인데 이걸 적용하는 거를 하지 않겠냐까지 지금 쭉 확장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펩트론이 상한가에 간 이유인데 그건 사실 모르죠. 뭔가 정확히 펩트론 자체가 무슨 계약을 추진했거나 기대감보다는 좀 쿠션으로 그죠? 쿠션입니다. 온 거네. 그러니까 이러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의 이제 업계 판단이긴 한데 아직 근데 SK 팜테코랑 일라릴리가 계약을 정확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이런 이제 뭐 사용자 편의성의 증대,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원하는 데는 많은데 쇼티지라는 상태. 이거는 여전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아마 내년까지도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반도체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고 변동성도 크지만 사실 반도체가 무너지면 다른 것보다도 심리적인 시장에서의 그런 센티가 안 좋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이제 어제 오늘 좀 올라오는 게 반가운데 보통은 또 반도체는 연초에 무슨 학회 있고 보통 연초가 강하잖아요. 바이오가. 바이오가 저 반도체라 그러는 바이오가 그죠? 바이오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이제 연말 연초 바이오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치적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저는 다음 주부터라도 반등은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돼서 지금
알테오젠도 그렇고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뭐 ABL 바이오 뭐 이런 그냥 보로노이 이런 여러 종목들이 네. 지금 기술 수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펩트론도 뭐 지금 언론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하지만 펩트론은 일단 그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거기는 뭐 아니면 도죠. 기술 평가했는데 기술 안 좋아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주가는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겠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그쪽은 약간 도박성이 좀 있다.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돌다리 두드리시면서 가거나 하시면 비중을 좀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하면 위험하니까. 오히려 이제 알테오젠은 이미 3개의 큰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 또한 5개의 기업과 또 얘기를 하고 있고 SC형에 대한 매력이 지금 점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SC가 야, 이게 링거 맞다가 주사 맞는 거니까 뭐 그 정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링거 맞고 이게 주사 제형으로 바꿨더니 부작용도 줄고 똑같은 약인데 약효도 더 좋아져. 이게 지금 자꾸 보고가 되고 있어요. 학회에. 그게 할로자임 거든 알테오젠 거든 이게 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걸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졌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굉장히 좀 뭐 비유가 되고 있는 거고요. ADC 표적 항암제는 앞으로 대세일 겁니다. 이게 지금 면역 항암제 한번 맞으려면 억 단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키트로다가 뭐 40조 매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지금 표적 항암제는 좀 쌉니다. 그거보다는. 그러면 대중적으로 쓰일 수 있는 항암제는 사실은 표적 항암제가 더 많이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제를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당분간 흐름은 크게 이제 그 제형 변경 같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 그 다음에 ADC 관련된 회사들, ADC 이중항체 ADC 한다고 하는 데가 또 ABL 바이오니까 같이 또 보시면 되고요. 리가케미랑도 같이 기술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ABL 바이오는. 그래서 지금 이중항체도 그리고 최근에 생각보다 항체를 2개를 가져간다는 거는 뭐냐면 확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중항체 관련된 그 미국의 그 조그만한 그 벤처 기업들 조그마다고 해도 생각보다 비싸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잘 팔립니다 지금. M&A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만큼 이중항체에 대한 관심도 높다라고 보면 이중항체 관련된 회사들 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는 얘기할 게 많네요. 마지막으로 CDMO 업체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참 그런데 제가 CDMO는 사실은 대신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이제 일부 바이넥스 같은 종목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SK 팜테코 효과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SK 팜테코도 그런 물량을 받았는데 그러면 원료의약품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가 ST팜이죠. 그렇죠. 또 ST팜도 그러면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야? 사이드 이펙트로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미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우시바이오로직스 이제 상대방 가장 큰 경쟁자죠. 경쟁자라기보다는 더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양으로 보면 그게 그 생물보안법 발의된 게 해서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던 게 한 여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때 70만 원대 있었는데 그리고 110만 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쉬고 있죠. 그 사이에 물론 이제 좋은 수주들도 1조 이상의 수주들을 한 3건 정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하원은 빨리 통과해 줬는데 상원에서 붙잡고 지금 계속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연내엔 또 안 한다 그러고 그럼 내년에 한다는 얘기는 내년에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는 안 한다는 겁니다. 2년 되니까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음 정부에서 가져가는데 그럼 다음 정부이자 다음 국회에서는 다음 상원에서는 이거를 언제 통과시킬 거냐? 저는 그거 언제 통과시킬지 모른다. 원래 전임자들이 하던 걸 뭐 굳이 잘 안 받잖아요. 새로운 걸 아젠다를 만들려고 하지. 근데 그걸 떠나서 아마 그거를 트럼프 정부에서는 트럼프 공화당에서는 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과의 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일시적으로 해결해 줄 텐데 우시바이오로직스 지금 바로 제재해 버리면 또 미국에 있는 빅파마들이
사실은 좀 어려울 수 피해를 있습니다. 많이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할 거다. 그러면 그 이슈로 올라왔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반납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미 반납을 좀 했고 여전히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막 롱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립 정도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바이오에 대한 시각이 변동성은 상당히 컸는데, 그죠? 좀 뭔가 좀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그죠? 네. 그렇죠. 예. 내년 네. 3월에 아마 공매도가 전면 재개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전면 재개되면 일부 하락은 나올 수 수급적으로 네, 그렇죠. 공격당할 수는 있을 것 적어도 같고요. 그 전까지는, 그죠? 그 전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얘기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